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에 또 전세가까지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세난을 피해서 매매에 나선 세입자들이 이제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 쪽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분간 이 분위기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 내용 한번 볼게요. 저희 오늘 두 지역 가보실 텐데, 저희 오늘 용산 얘기로 이어드립니다. 청파동 3가에서 다세대 주택, 원효로 4가에서 단독주택까지 용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1부 순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용산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용산 얘기로 일부 가득 꾸며드릴 거고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청파동 3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4호선 숙대 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이용하시면 되고요. 시세가 4억 5천에서 5억 4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산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1부 순서 용산 얘기 이분과 함께합니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호재 백화점 용산 쪽에서 내용을 좀 알아보겠는데, 우선 첫 시간에는 청파동 삼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파동 삼각권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남영역 1호선이죠. 남영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좀 위치하고 있고,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6호선 효창공원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보 한 6분에서 8분대 정도 보시면 되고, 빠른 노선으로는 1호선 남영역에서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그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다세대 주택 중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이 좀 넓은 표현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 역시 큰 부분이 13평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좀 넓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대가 4억 중반에서 5억 중반 정도까지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금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파동 삼각권 같은 경우 용산의 어떤 개발 호재와 어떤 연계성을 보게 되면은 대형 개발 호재와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직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입지다. 자, 위쪽으로는 서울역 개발, 바로 옆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쪽이 있고, 아래쪽으로, 남쪽이죠. 아래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3대 개발 호재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용산의 개발 호재, 많은 개발 호재가 이미 나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21년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어떤 속도, 개발 압력도가 조금 더 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 용산의 개발 호재가 가시화가 된다. 어떻게 가시화가 될 거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기존 물건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간다는 부분에는 장점이 있고,
지분이 적다는 부분에서는 단점으로 커버가 되는데 보통 신축 다세대 주택들 지분이 5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적게는 6평, 큰 거는 8평 반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단점이 커버가 되는 플러스에서 자금은 소액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경우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청파동 상가권 보시게 되면은 서울역이 있고 숙대 있고요. 남영역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지역이 캠프킴 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살짝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공간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서계동 쪽이 있고 청파동 1가권, 청파동 2가권, 청파동 3가권, 원효로 1가권. 그래서 이 청파동 3가권 쪽 부분을 투자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청파동 3가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개발 호재의 3대 호재, 자, 서울역권, 용산 민족공원권, 국제 업무지구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서울역 개발권에 있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죠. 자,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며칠 전입니다. 12월 3일에 네, 저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호재 얘기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어디에 직장을 두셨거나 직주 근접이 좋기 때문에 수요층이 참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호재 많은 곳, 지금부터 개발 계획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북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디자인 업체가 결정이 됐다. 쉬운 말로 건축 설계 사무소가 국제적으로 외주 용역을 걸었는데 덴마크사가 결정이 돼서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내년도부터는 이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앞서갔다. 빠르게 갔다라는 부분 상당히 개발의 큰 호재다. 북부 역세권이라는 부분은 뭐 쉽게 설명하면은 강남에 가보시게 되면은 삼성동권에 뭐 코엑스가 있고 무역센터가 있고 호텔이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서울역의 북쪽으로 오는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 있다. 게다가 서울역 관련된 그 마스터 플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실제 서울역 좌우에 대한 개발, 남부 역세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서울역 종합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과 신분당선 노선,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거쳐서 용산역과 서울역을 거쳐서 서북부 쪽으로 가는 쪽으로 되어 있고 GTX 노선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서울역 그리고 1개 노선이 용산역을 거쳐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 쪽으로 수요, 인력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교통 호재로 자리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과 가까이 있는 용산 민족공원을 좀 보게 되면은요, 실제 이 용산공원 민족공원 부분들이 이제 그 개발에 대한 한 단계 한 단계가 좀 다가가고 있죠. 과거 미군들이 부지를 대한민국의 80개 곳 정도를 반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시작된 부분들이 뭐 대구라든지 부천, 동두천 그리고 용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반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며칠 전에 발표가 났죠. 12곳에 대해서 반환을 하겠다라는 부분 중에 이 캠프킴 부지와 영내에 있는 2군데가 뭐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아직 이 전체적인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군 주둔비 협상 우리가 소파 협상에서 주둔비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많은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이 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주둔비 관련해서 동맹국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용산 미군 부대에 대한 부지 반환이 현실화될 것이다. 현실화된다는 부분은 이미 많은 계획들이 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시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 앞서서. 가시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용산 일대, 이 일대에 대한 주택 가격 상승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용산의 집값하고도 연계가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 미군 부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선 캠프킨 부지를 먼저 반환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800% 정도가 나옵니다. 용적률 800% 정도가 나오고 이쪽에 뭐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문화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걸 발표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착공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개발 압력이 더 크게 받을 건데 그 개발 압력 받을 지역이 청파동 삼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서울역 철도 지하화, 서울역에서 용산역 중간에 이제 남영역이 있겠죠. 거쳐가는 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2018년도에서부터 조금 더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한 단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는 철도 지하화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1단계로 검토가 끝났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자,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어떤 TF팀이냐?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자, 그리고 서울역에 대한 종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역에 대한 철도 지하화, 남부역세권 그리고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용산 그 개발에 대한 효과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철도가 지하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청파동 삼각권 혜택이 좀 크다고 그랬죠. 자, 실제 이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 마포권이죠. 마포권이 다른 지역들보다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간 부분들, 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용산 일대 청파동 삼각권에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는 대단히 큰 핵폭탄급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원효로 사각권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역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개발, 그리고 철도 지하와 관련된 개발이 움직이는 이 청파동 삼각권의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 장점이라는 부분은 기존 노후된 빌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파동 상가에 가시오. 원효로 일가에 가거나 하게 되면은 구빌라들 지분이 한 7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이 5억 5천 정도 됩니다. 왜? 최근에 그쪽에 공공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4억 5천대 물건이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억 정도가 올라서 5억 5천대로 올라서 그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런데 물건 금액은 4억 5천에서 5억 선대 초반대 물건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은 전세를 좀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약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정도를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구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구빌라보다는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다. 소액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자, 또 한 가지 지분입니다. 지분 같은 경우 제가 그 뭐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된 빌라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 지분이 7평에서 9평
뭐 많게는 10평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신축 빌라는 이렇게 갈 수가 없죠.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5평 전후로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 5평이 6평에서 8.5평 정도로 가격별로 면적별로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상당히 좀 넓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신축 빌라의 단점이 극복이 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동 상가권의 신축 투룸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4억 5천대에서 5억 초반대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를 감안했을 때 1억 후반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매력이 있죠.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85% 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빌라보다는 신축 빌라가 다세대를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현장을 돌아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청파동 다녀왔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얘기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원효로 사가로 옮겨갑니다. 단독주택 기다리고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와는 걸어서 4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시세가 7억 5천에서 14억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사가로 왔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대표님의 설명 또 들어볼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청파동 3가에서 사실은 원효로 4가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자, 도보로 걷게 되면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조금 천천히 걸으면은 한 15분대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원효로 4가에 대한 매력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쪽 지역에 투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우리가 단독주택은 대지 위에 보통 1층이나 2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은 1층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장점은 지분이죠. 뭐니 해도 지분이 좀 넓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분이 92.5 제곱미터가 되는데 9평형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지분이 한 28평 정도가 나옵니다. 28평 정도의 넓은 지분이 좀 나오는데 이 28평이라는 부분 가격을 보니까 건물이 한 4층 정도, 3층 정도 위치를 해 있고 2층이나 3층 위치를 하고 있고 앞에 도로를 조금 넓게 끼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당가가 5천 이상을 불러요. 한 14억 정도, 13억에서 14억 정도 나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앞에 있는 도로가 약간 좀 좁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가격, 평당 한 2,700 정도 나왔다. 2,700 정도 안 돼서 나와서 지분가가 아주 매력적으로 저렴하다는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효로 사가라는 부분은 과거 박원순 시장이 2018년도에 발표했던 용산, 한강변과 여의도 통합 개발의 주역이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혜택을 고스란히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옆에 여의도가 있고 옆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리고 넓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도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용산 민족공원이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원효로 3가, 그 다음에 1가, 2가, 3가, 4가. 원효대교를 건너면은 바로 여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위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가 자리 잡고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푸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한강변이다 라는 매력.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죠. 우리가 그 한강이라는 부분은 한강 주변에 서울시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잠실권 한강 끼고 있죠. 자, 삼성동권, 압구정권, 반포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흑석동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의도권. 제가 동그라미 친 지역들은 다 고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북에 있어서도 성수동, 여기 성수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고가를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뚝섬 주변에 서울숲 주변에 있는 부분, 그리고 옥수동, 그리고 용산에 넘어와서 유엔빌리지,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국제업무지구, 여기 서부 이촌동, 요 지역이 제가 붉게 다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요 지역이 원효로 사가권이다. 그래서 이 한강변이라는 가격, 바로 옆에는 이제 마포권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값이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한강에 대한 조망권 때문에 가치, 삶의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조망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지금 그 동부 이촌동에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준공이 들어간 레미안 첼루투스라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4제곱미터에 대한 물건으로 최근 거래된 가격을 봤더니 올해 10월 달에 2층 거래된 가격이 29억이에요. 똑같은 평수가 20층에 거래된 부분이 34억에 거래가 됐어요. 한 5억 정도가 똑같은 평수인데 층만 다른데 차이가 나더라. 그게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효로 사가는 한강을 바로 보는, 한강을 직접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아파트가 됐을 때 고가의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매력이 있다. 게다가 바로 옆에 111층이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와요.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물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8천 가구의 아파트 임대 그리고 분양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 아파트가 당연히 고가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한강이 보이고 업무시설을 끼고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원효로 사가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8천 가구를 올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볼 적에는 이 8천 가구라는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 개발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지금 이 붉게 된 지역에 8천 가구를 지어야 되는데 아마 요 지역 또는 이 지역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결정을 못한 지역은 무엇을 만들 거냐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나느냐? 2021년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2021년 용산에 대한 가시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울역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내년에 들어가죠.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도 이제 전적으로 미군부터 우리가 이제 받아서 개발에 들어가는 시기가 2021년이다. 여기 역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라운드가 2021년이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한 큰 개발 호재를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시점이 12월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이 원효로 사가에 대한 매력, 또 한 가지 매력이 있죠. 바로 앞에 현대차 부지가 있습니다. 현대차 부지가 확정은 안 됐지만은 48층에 복합 문화시설, 업무시설로 개발을 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상당히 좀 빨리 지정이 돼서 조만간에 재개발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자,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역시 개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렸죠. 전상가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증거로서 하나는 7성급 호텔이 이미 들어섰다는 부분. 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면적 부지에 어떤 공용 개발을 해서 그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어떤 문화시설,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전자상가 역시 청계천에서 옮긴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 색깔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600%짜리이기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혜택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국제업무지구 아래쪽 들어갔을 때 이 원유로 사가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원유로 사가는 건너가면은 여의도 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가치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원유로 사가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원유로 사각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천드리는 부분이 단독주택인데 지분이 28평이라는 넓은 지분, 그러니까 지분가가 아주 저렴한 가격, 자 해서 7억 5천대 정도가 된다. 실제 같은 면적에 건물이 있고 조금 위치가 좋으면은 13억, 14억, 15억대 정도가 되는데 본물건은 단층으로 넓은 지분에서 소액 투자, 현재 1억 9천 정도 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억 6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넓은 지분을 투자하신다는 것은 향후에 재개발에 갔을 때 추가 부담금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매력이 있다. 어디가? 원유로 사가 단독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용산 얘기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부장님과 두 곳 가실 거예요.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참 좋은 곳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 광진구 군자동에서 1.5룸 다세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가실 곳은 강남에서 출발할게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과 분당선 선정릉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6억 2천에서 6억 8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구 삼성동에서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는 건지 저희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남구 삼성동의 소형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최고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확실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강남의 지도를 바꿀 만한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있는 삼성동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에 적합한 시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 등 굵직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한 곳에 있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강남구 삼성동답게 주변에 고급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고급 아파트들이 대거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질의 인프라를 애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석구석마다 건물마다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요가 정말 많아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변 분위기 어떤지 거주 환경,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우선 이곳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9호선 급행역인 선정릉역과 그리고 7호선 강남구청역을 모두 도보 약 5분 정도의 이용이 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업무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와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이라 대기 수요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테헤란로를 따라서 삼성과 포스코, KTNG, 동부 등 국내외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다양한 편의시설들과 쇼핑시설 또한 있기 때문에 쇼핑에서 취미까지는 물론이고 대학 병원도 있어서 모든 편의시설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입지해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 또한 많기 때문에 미래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입지 여건 갖추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따라서 밀집되어 있는 국내외 대기업 중 포스코 센터는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입지해 있고 삼성전자 서초 사옥 또한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특히나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선릉과 정릉 또 잠실 한강공원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서울 선릉과 정릉이 있고 또 잠실 공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정말 그 선릉공원을 비롯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인프라를 애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물론 직주 근접으로 너무 좋습니다만은 주말까지도 웰빙 해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안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일컬어진 이유가 이 개발 계획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호재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넘치는 곳인데 그중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마이스 산업으로 개발 예정인데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국제 업무와 관광, 전시, 컨벤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등이 다양하게 융합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 약 100만 평 부지로 개발 예정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인데요. 도로는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A 노선과 GTX C 노선, 또 위례 신사선 등 5개의 광역 지하철도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또 공공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지하공간 복합 개발은 2024년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고 삼성 동탄 구간은 2023년 말 개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영동대로와 삼성역 일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 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이 될 것이며 교통 이용객만 하루 약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 및 또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역시 35층과 37층으로 구성된 총 2개 동으로 개발 예정이고 쇼핑몰과 업무, 호텔 등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내년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동의 롯데타운 역시 그 규모만 서초 삼성타운의 약 2배 정도 되는데요. 서울 강남 일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는 서초동 롯데 칠성음료 부지 개발이 현재 본격화되는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곳의 부지 최고 높이를 250m로 상향 조정하는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사전 협상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일대가 대규모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 지구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우량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 풍부한 곳에 입지해 있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테헤란호 양쪽 끝에서 대기 중인 롯데칠성 부지,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다양한 호재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어떤 매물 괜찮을지 저희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남구 삼성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와 현장 답사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과의 시세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시세 차이면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에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빌라의 외관과 내장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적합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될런지 투자 전략 한번 더 세워볼게요. 네, 지역 매매가 시세가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5억 7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실자금 약 5천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실자금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가격 정보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다녀왔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그 강남에서 다리 하나 건너서 저희 광진구 군자동으로 갑니다. 한강 건너왔고요. 자, 1.5룸 다세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5호선, 7호선 환승하는 군자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 전용이 18제곱미터. 1.5룸 시세가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진구 군자동입니다. 1.5룸으로 저희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어떤 지역인지 저희 투자 포인트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은 놀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단지역으로 다세대 주택이 건축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2개 동으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동의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주차나 기타 편의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구의 자양 도시재생 산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주변 신축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군자동입니다. 서울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과 성수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타운을 갈 수 있고 인접한 성수동의 업무타운 또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게다가 세종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수요 또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의 단지형 그리고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요즘 선호하는 풀 옵션의 주택으로 수요 또한 풍부하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건물을 짓기에도 땅이 귀한데 단지형으로 두 개 동이 나란히 서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쯤인지 입지 여건 보면서 주변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에서 약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고 또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지구로 들어갈 수 있어서 강남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구의초등학교, 또 광장초등학교, 선화예고와 동대 부속여고, 광남고, 또 두 개의 대학교인 세종대와 건국대 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군 또한 가지고 있는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대학교의 대학생 수요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좋은 입지 여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편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타시티와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병원과 건대 먹자골목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성수동과 강남의 업무시설까지도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녹지공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뚝섬 한강공원과 서울 어린이대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강공원, 아차산 또 어린이대공원까지 대형 녹지시설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 환경 참 좋아요.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자, 이제 투자 환경은 어떤지 이번에는 호재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이 넘어서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산업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약 3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이곳에 45층과 3개동짜리 오피스를 짓고 터미널은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터미널 기능은 물론이고 호텔과 업무 공간 또 문화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지난해 11월에 구의역 일대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상업 또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침체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내 개발 중인 첨단 복합 업무 단지와도 연계해 지역 상생을 이끌어낼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구의역 일대는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를 포함해 행정과 상업 업무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조성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동북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광진구 하면 이제 동서울터미널 빠뜨릴 수가 없는데 서울을 동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강원도의 입지가 커지면서 이 동서울의 활약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좀 노후되고 낙후된 곳이 이제는 하나하나 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합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그 가까운 광진구에서 군자동에서 얘기를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구의에서 자양까지 이어지는 라인 계속해서 개발 계획 갖고 있으니까 저희 만나보는 군자동에선 상당히 밀접하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광진구 군자동에서
군자역을 걸어서 5분 정도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에서 소형주택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과의 거리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강만큼의 폭을 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 수를 많이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진구 주변에 건국대, 한양대, 또 세종대까지 양질의 대학생들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공실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을 만한 입지 여건을 자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집에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매물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진구 군자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답사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동의 다세대택에 비해서 주차가 편리하다라는 이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군자동입니다. 서울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강남과 성수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청담대교를 건너면 강남의 업무타운을 바로 갈 수 있고 성수동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세종대학교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 또한 있겠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왜 뭐 직장군을 옆에 둔다거나 뭐 대학교를 하나 끼고 있다거나 하면은 그곳에 있는 임차인을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금 만나보는 군자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 수요 플러스 직장인 수요까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호재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그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보는 지역이 삼성동이거든요. 그곳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면 이 다리 하나 건너서 접하게 되는 군자동에는 더더욱 많은 수요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더욱더 공실에 대한 리스크 덜어볼 수 있을 만한 지역. 자, 그렇다면 이제 금액적인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세 예상 가격이 약 2억 4,700만 원에서 2억 6,7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시 실투자금 약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정말 초소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갭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뭔가 투자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광진구 군자동에서 1.5룸으로 만나보는 다세대 주택, 7호선 라인을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강남과의 연계 좋은 곳, 자동차 전용도로도 진출입이 좋아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참 좋을 만한 지역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상담, 1:1 상담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이번 순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 오늘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호재 많은 두 지역 다녀왔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 이와 연관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2억대 재개발 투자 및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9호선 라인 지나는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세미나가 마련이 될 거고요.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소수 인원만 함께하는 자리니까는 선착순으로 신청하시기를, 많은 분들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 상담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셨던 삼성동과 군자동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638-3994,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100원 듭니다.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